안녕하세요. 67세 된 김현수입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40년이 되어 가네요. 젊었을 때 한국에서 건설 일하다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아내와 함께 이민을 왔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일해서 건설 현장에서 시작해 나중엔 현장 감독까지 했고 개인 사업도 해봤어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한인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엔 작은 반찬 가게도 운영했고요. 우리 부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돈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았죠. 특히 401k 개인연금은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넣었어요. 젊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건설업 일할 때 수입이 괜찮았지만 그때도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대부분 저축했어요. 아들 재훈이도 좋은 대학 보내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잘 살고 있어요. 연봉이 12만 달러 정도 되니까 나름 성공한 편이죠.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어요. 재훈이가 결혼한 여자는 제시카라는 한인 2세인데 태도가 좀 그랬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연봉이 9만 5천 달러 정도 되니까 나름 자신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어도 잘 못하면서 한국 문화는 구식이라고 무시하고 자기가 더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 집에 놀러 갔는데 제시카가 친구들과 전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직도 일하신다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간호사 월급으로 남편까지 먹여 살린다고 자랑하면서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일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이고 무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다니요. 아내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우시는 걸 봤거든요. 그 후로도 제시카의 무시는 계속됐어요. 손자 생일 파티에 가서도 우리는 구석에 앉혀놓고 자기 친구들하고만 얘기하고요.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겠다고 하면 아니라면서 자기가 낸다고 하더니 나중에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고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들을 위해서 참았어요. 재훈이도 아내와 저희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더욱 조용히 살았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도우미 일하고 아내는 동네 카페에서 설거지 도우미 일하면서요. 소셜 시큐리티 받는 돈이랑 합쳐서 한 달에 3,200달러 정도 되니까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물론 저축은 거의 못하지만 그래도 401k 개인연금 계좌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정말 마지막에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시카는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고 계속 생각했나 봐요. 가끔 아들 집에 가면 우리한테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재훈이가 집을 사려고 한다면서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부모님 재정 상황도 확인한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은행 서류들을 준비했죠. 그런데 그날 아들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실수가 생겼어요. 제가 401k 계좌 명세서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제시카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을 불러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도 저희 401k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제시카가 명세서를 다시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50만 달러라는 숫자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생 모은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건설 일할 때부터 한 달도 빠짐없이 넣었다고 했죠. 제시카가 그제서야 깨달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가난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더니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대충 인사만 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하고요.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라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그 다음 주에 제시카가 갑자기 우리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비싼 한국 전통차와 건강식품을 잔뜩 들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금까지 무례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의 경제력을 제대로 몰랐다면서 앞으로는 잘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를 바꾸다니요. 하지만 그래도 사과하는 마음은 받아주자고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가족이 화목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제시카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한테 뭐든지 사드리겠다고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장도 봐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손자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자주 보내더라고요. 전에는 우리가 손자 보자고 해도 핑계 대면서 안 보내주더니 말이에요. 사실 이런 변화가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대우가 달라지다니요. 우리가 가난했다면 계속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제시카도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 같았고요. 어느 날 제시카가 와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경제력이 곧 능력이라고 배웠다면서 그래서 시부모님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인 2세로 자라면서 미국 문화에 젖어서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 월급이 높다 보니까 자신이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우월감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401k 계좌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도 능력이고 검소하게 사는 것도 지혜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와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50만 달러면 우리 같은 시니어에게는 큰 돈이에요.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는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아두고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은 소셜 시큐리티와 알바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제시카도 이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여전히 일을 하는지, 왜 검소하게 사는지 말이에요. 요즘은 오히려 제시카가 우리한테 돈 관리법을 배우려고 해요. 자기도 401k에 더 많이 넣겠다고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아내 편만 들더니 이제는 저희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요. 가족 모임도 자주 하자고 하고 우리 의견도 존중해주고요. 손자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게 됐어요. 제시카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가르쳐 주나 봐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성공하셨다고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제시카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소개하더라고요. 전에는 부끄러워했던 시부모를 이제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정말 돈을 보고 달라지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시카도 어린 나이에 한인 2세로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에는 문화적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요.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는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들은 더욱 그럴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시카의 태도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가난한 노인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하고 카페에서 설거지하고 낡은 옷 입고 다니고요. 401k에 돈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시부모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는 그런 오해가 풀렸으니까 서로 편해진 것 같아요. 제시카도 더 이상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우리도 눈치 보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뀐 게 좀 그렇거든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경제력과 상관없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변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깨달음도 늦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제시카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한테 한국 요리법도 배우려고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요. 손자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들도 이제는 우리와 제시카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해 보여요. 가족이 화목하니까 저희도 마음이 좋아요. 사실 50만 달러라는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있고 일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다만 제시카의 태도가 달라진 게 가장 큰 변화죠. 이제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생각해보니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는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려줬다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돈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둘째는 세대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셋째는 돈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예요.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있으면 대우가 달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넷째는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지금은 정말 가족이 화목해져서 행복해요. 손자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오고 제시카도 진심으로 우리를 모시려고 해요. 아들도 양쪽 다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아하고요. 사실 $50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의 화목이에요. 돈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해야 하니까요.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제시카가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믿고 있어요. 요즘 제시카를 보면 정말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돈만 보고 태도를 바꾼 게 아니라 진짜로 깨달은 것 같거든요. 며칠 전에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의 401K를 보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이제야 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이민 와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자식 키우고 돈 모으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손자도 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보고 많은 걸 배웠으면 해요. 검소하게 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도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우리 같은 1세대 이민자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 노력과 희생을 젊은 세대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도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존중하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가족은 결국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있으시다면 적당한 때에 자연스럽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처럼 말이에요.